안녕하세요. 오쌤 방송국의 오쌤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입시장에서나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이제 한 장의 그림을 이제 시작을 할 때 이제 주제표를 이렇게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소재가 하나네? 소재가 두 개구나. 소재가 세 개야. 그 다음에 이제 질감이든 색감이든 또는 기능적이든 물성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죠. 얘는 빨간색이고 얘는 노란색, 또는 얘는 자연물 질감이야, 얘는 인공물 질감이구나, 얘는 유리네, 얘는 투명이네, 불투명이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제 행위가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로 이제 넘어가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오쌤 방송국, 오쌤이 가지고 있는 배치, 소재 배치 부분에서의 어떤 비기? 이 부분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제 소재가 하나짜리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상중하로 나누자면 약간 상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재 하나짜리는 여름방학 이후에 주로 다루기도 해요. 그 다음에 소재 3개짜리도 처음부터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소재 3, 4개짜리도 있고 심지어 5개짜리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초반에서 살짝 넘어가는 시기, 그 시기 때 이제 시작을 하고요. 우선 소재 2개짜리를 먼저 본인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방법에 이제 알고, 기본적인 부분을 알고 넘어갔을 때 3개, 4개 또는 하나로 가는 게 이해시키거나 또는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소재 2개짜리는 그게 뭐냐면 A, B, A, B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A, B, A, B 조금 약간 막연할 수도 있는데, 더 쉽게 설명하자면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셨나요? 주로 뭘 먹어요? 휴게소에 가면? 알감자? 저는 그 감자 핫도그를 좀 많이 먹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소떡 이 부분이에요. 하나는 이제 소세지 넣고 떡 넣고, 소세지 넣고 떡 넣고, 소세지 넣고 떡 넣고, 이렇게 소떡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소떡과, 이쪽에는 떡 소세지 떡 이렇게 꽂혀 있는 이렇게 소떡이 있어요. 이걸 눈을 감고 먹으면 이쪽 소떡이 잘 꽂혀져 있는 소떡은 한 입 개어 먹으면 소세지 맛도 나고 떡 맛도 날 거예요. 근데 이쪽은 어느 쪽을 무느냐에 따라서 떡만 왕창 씹힐 수가 있죠. 이게 소세지만 이렇게 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세지와 떡의 맛을 한 번에 느끼긴 어렵다. 쉽게 해서 음식으로 따지면 비빔밥의 재료가 한쪽으로 몰려 있는 거예요. 비빔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두루두루 잘 섞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숟가락보다 이제 젓가락으로 많이 섞는데, 잘 비벼줘서 잘 섞고 나서 비빔밥을 한 입 딱 쓸 때 다양한 그 식재료들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비비지 않고 바로 떠버리면 콩나물만 왕창, 고사리만 왕창 먹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림도 맛으로 표현하면 잘 비벼진 비빔밥과 잘 순서대로 소세지와 떡이 잘 꽂혀진 이 소떡처럼 잘 버무려져야 된다. 그래야지 밸런스도 잘 맞고, 보는 사람이 이쁘다, 배치가 잘 됐는데, 밸런스가 잘 맞았는데, 이 그림은 너무 이쪽에 한쪽과 한쪽 남북처럼 여긴 소세지만 잔뜩 있고 이쪽은 떡만 잔뜩 있네,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화면에 대한 소재에 대한 밸런스 자체가 꼬여있는 그림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전편에서 얘기했던 명당을 찾아라서라는 표현을 참고해 보시면 알겠지만, 브로콜리가 같이 붙어버리면 채도명도 질감이 떡져요. 근데 브로콜리와 중간에 스파게티 면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브로콜리가 들어가면 이 스파게티 면발이 가지고 있는 질감과 색감, 명도, 채도 때문에 이 둘 사이를 살짝 구분짓는 역할을 해준단 말이죠.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AB를 이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들어갈 건데, 저는 아이들한테 소재 2개가 나오면 실생활에서 가볍고 무겁다, 이런 것들, 부피감이, 양감이 빵빵하다, 부피감이 좀 얇다, 쉽게 해서 덩덩이냐, 덩덩은 뭐냐면 덩덩 춤추는 게 아니라요, 덩어리를 이제 줄임말이에요. 덩판, 그럼 뭐냐면 덩어리와 판재의 일반적인 건 이제 유리판이 될 수도 있고, 종이, 지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또는 나뭇잎. 덩어리냐 판재냐. 선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운동화끈, 그 다음에 어떤 리본 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밧줄이 될 수도 있고, 빨랫줄이 될 수도 있고, 손의 소재는 기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보면은 덩덩이 나왔을 때는 A 소재, B 소재를 섞어주는 그 방법만 그냥 가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덩어리 부피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덩어리 판재 또는 덩어리 선재가 나왔을 때예요. 덩어리는 이제 무겁잖아요. 벽돌. 그 다음에 벽돌과 운동화끈이 나왔어요. 그러면 얇단 말이죠. 선재란 말이죠. 이럴 경우는 벽돌, 운동화끈, 벽돌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선재 하나만 넣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얘가 워낙 부피감이 얇고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아이들한테 분지 또는 어떤 다발로 만들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텐션감 있게 풍성하게 만들어라. 선은 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벽돌 못지않은 부피감을 만들어주는 거죠. 또 다른 예는 덩어리와 판재가 나서요. 덩판이죠. 그러면 이제 판재가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색종이에요. 그러면 벽돌이 있고 색종이가 있고 벽돌이 있어요. 색종이가 낱장이에요. 그럼 이 색종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피감은 너무 얇다라는 거죠. 연출을 하더라도 그냥 구겨지거나 찢어지는 연출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이 이 벽돌, 위아래로 샌드위치 시킨 이 벽돌의 부피감을 이기기 너무 힘들죠.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군집 또는 어떤 매듭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는 이렇게 날아가는 연출들이죠. 반복의 이미지죠. 이런 것들을 해서 저는 색종이 다발, 벽돌 정도의 두께는 아니지만 색종이를 벽돌과 벽돌 샌드위치 된 부분에 색종이 다발을 넣고 진 눌렀을 때 얘네들이 변형도 생기고 찢어지고 구겨지고 날아가고 반복이죠. 군집이 된 색종이에 이런 식으로 선재나 판재의 부피감을 만드는 거예요. 연출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은 A 소재, B 소재의 무게감이 다르더라도 그림에서는, 화면에서는 어떤 무게감을 맞출 수 있는 거죠. A 소재, B 소재 두 가지 소재가 나왔을 때 우선 봐야 돼요. 무겁고 가볍고 부피감이 크고 빵빵하고 얇고 홀쭉하고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약간 빈약해 보이는 쪽은 화면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둘의 힘을, 면적을, 조형을 대등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어요. A 소재, B 소재가 가지고 있는 명도가 있을 거예요. 좀 다르게. 또는 채도가 있을 거예요. 또는 질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인공물과 자연물. 또는 형태적으로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복잡하고 하나는 단순하고. 그러면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충돌을 하면서 그냥 A 소재를 표현하고 B 소재를 표현함으로써 지가 알아서 소재끼리 알아서 분리가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컬러링이 수월할 수 있고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깨끗하다는 장점과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A 소재, B 소재, A 소재, B 소재로 배치하라고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오쌤의 이제 비기표를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보고 그 다음에 그림하고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자가 뭐냐면 제가 인자하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인공물 자연물이에요. 인공물 자연물. 그래서 인자. 그 다음에 1번, 5번, 1번, 3번, 1번, 3번. 이건 명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재가 딱 봤을 때 똑같은 명도, 똑같은 채도, 같은 색깔이죠. 주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은 다르게 나오는 확률이 좀 더 많거든요. 그 다음에 나난. 그 다음에 빨초. 이건 뭐냐면 보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파란색, 노란색, 파노라마.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색 관계를 설명해 주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무, 유채색, 무채색,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고, 대학 가고. 가변적인 형태와 고정적인 형태, 그 다음에 투명, 불투명, 투불. 이렇게 섞는 거죠. 순서는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덩선.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덩판 또는 덩덩. 이 표를 왜 얘기를 하냐면 그림이랑 분석하기 전에 이걸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딱 받았을 때 이게 어떤 조합 쪽으로 풀 수 있느냐를 본인 판단하고 들어가면은 배치가 수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이 표가 필요 없어요. 이미 이제 외우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구단을 외우잖아요. 2는 2, 2는 4, 2, 3, 6. 이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외우잖아요. 처음부터. 2단, 3단, 4단. 근데 이제 우리가 학년이 올라가고 구구단을 이제 머릿속에 있으면 굳이 구구단 표를 들고 다니면서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이니까 이 표를 프린트해서 자기 책상에 붙여놔도 되고 자꾸 이게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 표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제 있는데 지우면 되는 거죠. 지우면 안 되죠. 이제 버리면 되는 거죠. 내 머릿속에 이제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를 선택하고 아이디어 스케치 또는 하도로 넘어가면서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좀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품기를 A로 치고 그 다음에 완두콩을 이제 B로 칠 거예요. 그럼 화면 안에서 A와 B 완전체는 무조건 하나는 들어오고 이렇게 완전체의 부분적 형태적인 특징이 강한 부품 완전체에서 확대를 해서 재미있게 보이는 형태적 특징이 강한 부분의 확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A에서도 3개 B에서도 3개가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섞는 거죠. 그러면 인공물 A가 들어온 거죠. 인공물 다음에 자연물이에요. A 소재, B 소재, A 소재,
B 소재, 그 다음에 나올 게 뭐예요? 이런 걸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물어봐요. 여기까지 왔는데 선생님 그럼 여기에다 이제 뭐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 봐봐 그러면 A, B, AP 섞으라고 그랬잖아. 인공물, 자연물, 인공물, 자연물 섞으라고 그랬지. 그러면 보자. 인공물 나왔고 자연물 나왔고 인공물 나왔고 자연물 나왔어. 그럼 여기 뭐 들어와야 돼? 인공물이야. 그것 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이들한테 이 얘기는 이미 선행이 돼 있을 거예요. 확대해서 그려라. 아래쪽에서는. 오른쪽 뒷백이죠. 뒷백 부분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서 또 아이들이 봤을 때 여기다 선생님 뭐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수직으로 한번 내려와 볼게요. A가 나왔고 B가 나왔고 크게 큰 형태로 A가 나왔죠. 그 다음에 B가 나왔고 A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흐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흐름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냐? 당연히 이제 A, B, A, B, A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면 이 거품기죠. 거품기에 세 부분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다음 소재들은 A가 나왔으니까 이제 B를 넣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위에서부터 치고 내려오면 인공물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물이죠. A가 되고 B가 되고 A가 되고 이 부분은 뭐예요? 다시 B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A가 되고 다시 B가 되고 그러면 색이 유채색과 무채색이 유채색과 무채색이 자연스럽게 섞이고 그 다음에 질감 표현도 자연물 질감의 어떤 자연스러운 느낌 그 다음에 인공물 질감에서 반짝거리고 시원하고 깨끗하게 힘있게 딱 받아주는 느낌들이 화면 안에서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밸런스가 좋아 보이고 소재의 어떤 밀도감도 풍성해 보이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근경의 B와 받침대 쪽의 B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죠? A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쇠질감, 인공물 질감이 들어가 있어. 이게 만약에 없다라면 B와 B, 계란과 계란은 채도 명도가 같잖아요. 물론 하단 받침대의 B를 근경 B보다 채도를 살짝 내려서 명도를 내려서 표현할 수 있어요. 낙차를 줄 수도 있지만 이 사이에 인공물 하나가 딱 끼면로써 명도가 바뀌고 질감이 바뀌니까 좀 더 시원하게 구분시킬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섞어주면서 구분을 잘 지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